안녕하세요. 오늘도 달콤한 인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조명희 씨의 사연입니다. 올해 79살이신 명희 씨는 8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봄 뇌졸중이 찾아와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 혼자 생활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상황. 혼자의 나날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았던 건 큰딸 수정 씨였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를 알아봤지만 명희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정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을 모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김은주 씨였습니다. 46살의 그녀는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 정중한 말씨로 첫 만남부터 신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이 넘는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이전 가족들의 추천서까지 갖춘 베테랑 간병인이었습니다. 조건 또한 합리적이었습니다. 월 250만 원에 24시간 돌봄,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까지 모두 맡아준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했고 명희 씨 역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은주 씨. 무엇보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함께 드라마를 보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명희 씨는 마치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집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렇게 명희 씨는 은주 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마트에만 다녀와도 불안했고 금세 돌아오라는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결국 3달이 지났을 무렵 명희 씨는 스스로 월급을 100만 원이나 올려주겠다며 그녀에게 계속 기써 달라 부탁했습니다. 은주 씨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명희 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먼저 확인한다든지 전화를 받을 때는 굳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족사나 고향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서재에서 뭔가를 뒤적이는 은주 씨를 우연히 목격한 것입니다. 물었더니 먼지를 털고 있었다며 웃어넘겼지만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서재에 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딸 수정 씨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엄마가 예민해지신 것 같다 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의심은 홀로 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명희 씨는 그녀의 방 침대 밑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 씨의 재산 목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자녀들의 연락처와 주소, 심지어 생활 패턴까지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뒤쪽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조명희 79세. 신뢰관계 구축 완료. 개인정보 수집 완료. 다음 단계 진행 예정. 그리고 목표 금액 2억 5천만 원, 예상 완료일 3개월 후. 다른 노인들의 이름과 금액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주 씨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님을, 자신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은주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음식을 차려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희 씨는 그 모든 친절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웃음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알아버린 순간 오히려 그 다정함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노린 범죄자였다니.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명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은주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 달랐지만 얼굴은 모두 같은 여자.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는 노인들의 이름 옆에 진행 중, 완료, 대기 중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은주 씨. 서둘러 지갑을 원래 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 씨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자꾸만 명희 씨를 지켜보는 듯했고 평소 하지 않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뭐 하셨어요? 뭔가 찾으신 건 없으세요? 마치 의심을 확인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주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희 씨에게 계좌 이체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액은 무려 2천만 원. 거절하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절한 간병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성껏 돌봐온 간병인이고 명희 씨는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이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미 자녀들에게도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을 해뒀다고 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명희 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품으며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뒤지던 모습, 의심스러운 수첩 그리고 은밀한 통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그는 오히려 당당히 맞섰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모든 것을 지켜봤고 녹음까지 해뒀다. 그리고 이미 딸에게도 전부 알렸다. 순간 은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명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은주 씨의 진짜 이름은 조미선.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20여 명의 노인을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실제 간병사 자격증을 가진 그녀는 초반에는 진심으로 성실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점차 재산을 노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많았습니다. 전 재산 3억 원을 잃은 할아버지, 집까지 팔아 2억 원을 건넨 어떤 할머니. 모두 그를 친딸처럼 여기며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성실해 보여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돈과 개인정보 문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명희 씨는 큰딸 수정 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를 찾고 용기 있게 맞서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통이야말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